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정말 모처럼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또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왜 오르는 건지, 과연 이분도 앞서 최현옥 매니저님처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코스파트너스 김란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반도체 주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그 뉴스가 또 네. 관련 종목들에게 훈풍으로 이어졌는데 그 외에 또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있었는지 부대표님 지금 시장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연일 셀 반도체를 외치곤 했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팔아치웠는지 새로 다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여타 많은 그 반도체주 가운데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전환이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한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금 4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여타 다른 반도체주 대비해서 가장 빨리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 훈풍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또 대형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하위 밴더 업체들까지 다 같이 견인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으로 5년 만에 건너가는데 단순히 건너가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 구조에 있어서 뭔가 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는 증설이라는 반도체 하면 또 증설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상승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점쳐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번 그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여러 미국 파트너사들의 대표단을 보기로 했다라는 일정까지도 잡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훨씬 더 구체화가 된다면 관련주들이 단순히 오늘로서만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파헤쳐 보기 전에 김란 부대표님이 이 움직임이 SK하이닉스에서 먼저 보여졌다라고 하셨잖아요.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저가 매수를 삼성전자와 함께 김란 부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외쳐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적중을 했는데 그럼 그 의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주에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따로 떼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 반도체 대장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관련한 장비 업체도 있고요. 또 부품 소재 업체들도 있는데 시간차를 두고 결국에는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시차는 분명히 존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바닥에서 이제 막 턴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도 매도를 좀 멈추고 소폭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내에서 핫한 이슈가 무엇이냐. 이전에는 저희가 디램 가격 그리고 뭐 메모리냐 빈메모리냐 이쪽에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최근에 메타버스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을 또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 미국에서는 그렇게 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그러면 이번 메타버스로 인해서 또 끝났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끝났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동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 내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또 우리나라 증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너무 괴리가 컸었거든요. 더 이상 밀릴 만한 그런 요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수나 그리고 각 개별 종목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인식들이 지금은 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내에 있는 뭐 엔비디아, 퀄컴 또 장비 업체들 계속해서 주가가 그 신고가를 오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바닥권에서 이제 한마디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가 그동안에는 PC양 수요도만을 우리가 그 예측을 미리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점쳐보곤 했었는데 네. 지금은 PC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전장이라든지 또 PC뿐만 아니라 서버 쪽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한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점점 더 이제 쓰일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팹리스 있잖아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또 호황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채팅방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냥 뭐 반도체 키 맞추기 정도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고 그동안 못 갔으니까 이제는 반도체 차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언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려가 끝났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게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 정부들의 또 싸움도 치열하잖아요. 네. 이번에 인텔의 중국 반도체 증설을 미 정부가 막았다. 그러다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우려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걱정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가장 심각한 요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 이제는 훈풍만 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키 맞추기 상승만으로도 꽤 높은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역시나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드리곤 하는데요. 지금 인텔의 중국 반도체 증설을 일단 미국 정부가 막았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떠나서 이 중국의 견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파워가 네.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벌써 꽤 오래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던 일인데 대표적인 그 사례를 하나 보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중국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장비 중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수출을 못하게 막았거든요. 네. 그걸 지금 현 정부에 와서도 유지를 계속해서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미국 측에서 요구한 그런 정보를 제출을 했지만 아마 그 정보 자료를 보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연결되어 있는 중국 내의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이제 해석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쪽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전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중국 시장에서 가져오는 매출액이 상당히 큰 만큼 또 그쪽 고객사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가 공개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적정하게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싶을 때 하나의 좀 악재 요인이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돌발 변수가 좀 터지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사례로 SK 하이닉스가 이제 우시에 공장이 있는데 노광 장비를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네.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적으로만 만들고 있거든요. 그 장비를 수출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우시에 있는 그 라인 자체가 첨단화가 되는 길이 막혀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그 라인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경쟁사에 밀리는 그런 그렇죠. 요인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사안은 바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불기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혹은 눈치 보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반도체 업황 상황을 확인해 봤으니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상승하고 있고 이지용 부회장 이야기가 계속 뉴스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새로 나온 이슈는 아닌데 지난번에 이제 나오면서 가석방 되면서 그때도
기대를 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 기대를 했던 것에 부응을 하는 뭔가 진척되는 속도감에 있어서는 좀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행보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 기업들하고 조금 더 긴밀한 협력을 다지는 모습들이 이번 그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내에 보면 퀄컴이라든지 또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TSMC양 매출 비중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삼성보다는 TSMC양 비중이 많았었는데 TSMC가 애플 쪽으로 약간 돌아섰거든요. 지금 그게 어디에서 그 대목을 찾아볼 수가 있냐면 TSMC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주문이 몰리면서 가격들을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AMD나 이런 퀄컴 같은 데에다가는 20%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만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차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번에 퀄컴이나 AMD 같은 경우에 또 TSMC를 등지고 삼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퀄컴의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 뭔가 좀 기대하는 본격적인 구체적인 그런 이슈가 보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 안에 속하는 벤더 업체들도 다 같이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오늘 이제 막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를 해본다 그러면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선, 이 최근에 박스권 부근에서는 어느 가격선에서 매수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에 6만 8,300원 이 라인을 이탈을 시키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6만 8천 원 제시 도와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차례 저항대가 7만 한 9천 원 부근에 있어요. 7만 8천 원 후반에서 이 가격선까지는 1차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7만 9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 6만 8천 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 반도체 대란에 주문을 거절할 정도로 밀려드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DB 하이텍인데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확실히 주가 분위기가 턴하고 있는 게 차트상에서도 보이거든요. 이 DB 하이텍에 대한 전략 그리고 반도체 상승 속에 우리 김남부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네. 김남부 대표님이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이번엔 또 어떤 종목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지 쭉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요, 뭐 좋은 소식들 많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들은 지금 공급난을 계속 아주 주요한 기회로 삼고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그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오히려 아직 신고가를 도달을 시키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차례 올라오기는 했지만 6만 3천 원에서 6만 4천 원 부근선에서 매수 타점을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평선들이 크로스되어 있었던 5만 9천 원 라인 있죠. 이 축을 이탈시키지 않아야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만 않는다 그랬을 때에는 직전 고점인 7만 4천 원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 내에 도달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요. 네.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 그게 궁금해요. 바로 심택입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 네, 문 대표님 너무 많이 네. 올랐잖아요, 이거. 많이 오른 것 같죠. 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11월 들어서서 더 많은 거래량으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 중에 좀 마이너스권 흐름을 보일 때 매수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지금 영업이익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수급 상황에 있어서도 내년까지도 이 기판 수요가 타이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실적이 쉽사리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살펴볼 수 있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가격선 잘 활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4만 1천 원에서 4만 2천 원 선, 이
구간 내에서 장중에 좀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좀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한 차례 올라서기 전에 축이 어디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이 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38,000원에서 39,000원 선 이 축을 이탈시키지 않아야 계속해서 추세 상승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39,000원 제시 도와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구간 내에서 15%권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차 목표가로 5만 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주가 5만 원, 지금 최근에 3만 원, 4만 원 계속 올랐던 심택인데요. 오히려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우리는 매수 접근으로 한번 조금씩 분량을 늘려나가 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김난 부대표님 반도체 시장 안에서 눈여겨볼 대표 종목으로 심택을 꼽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